안녕하세요. 이종태 행복TV 이종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재테크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웃집 백만장자 변하지 않는 부의 법칙입니다. 이 책은 지금 재테크계의 바이블로 생각하고 있는 이웃집 백만장자 그 책의 완결판입니다. 40년간 부자들 상대로 인터뷰하고 또 그들을 연구를 하면서 전문가로 활동하는 저자의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그동안 짐작만 하던 것을 정말 증거와 확신과 명쾌하게 정리할 수 있는, 이야기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백만장자 불변의 법칙. 백만장자는요, 스스로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을 하고 그 과정에서 방해 요인과 반대자들을 무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나 부자 될 수 없습니다. 상속이나 복권이나 도둑질 안 해도 부자 될 수 있는 비결이 이 책에 있습니다. 여러분, 재테크 비결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재테크의 비결이 있다면 아마 저도 이렇게 유튜브 강의를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 바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자가 되는 방정식, 이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하나하나 깨우쳤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수입 이하로 생활하는 것. 그렇죠. 부자의 방정식 제1법칙. 자신의 수입 이하입니다. 얼마를 벌든 1억을 벌어서 1억을 다 쓰는 사람과 100만원을 벌어서 50만원 쓰는 사람, 결국 100만원 벌어서 50만원 쓰는 사람이 부자가 될 겁니다. 부의 전제 조건. 첫째, 돈을 중히 여겨라. 돈을 중히 여겨라. 여기 보면은 미신적인 이야기 같지만은 모든 재테크 책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부자를 미워하고 돈을 싫어하면은 내가 부자가 되지 않을 것이고 돈이 나한테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집 크기가 클수록 모아놓은 재산이 적다. 물론 이 이야기는 미국의 사례이지만은 우리 한국의 사례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주변에 보면은 차가 크고 집이 크고 이사를 자주 하고, 과연 이런 사람들이 진짜 부자일까? 알부자일까? 그것은 실상은 다릅니다. 그래서 백만간자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뭐냐? 늘어날 수입을 믿고 경쟁력으로 소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돈을 못 모으는 사람들은 연말에, 연초에 보너스가 나올 것을 예상하고 미리 소비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부자가 될 수 없어요. 현재 수준의 소득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집에 살고 있다. 규모가 너무 큰 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세 번째는 부자 동네에 살고 있다.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힘들 겁니다. 어떻게 부자의 동네에 살고 있는데 백만장자의 길을 멀게 할까? 여러분, 부자 동네에 살면은 부자를 많이 보니까 오히려 유리할 것 같지만은 실상은 비교하고 시기하고 유혹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부자 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경제적 미래가 대책 없는 친구나 경제적 미래가 대책 없는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실제 부자는요, 배우자를 잘 만나야 돼요. 낭비하는 배우자 만나면은 아무리 돈을 벌어도 백만장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은퇴 준비나 자녀 관련 저축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 소득은요, 재산이 아닙니다. 소득은 재산이 아닙니다. 따라서 오늘 집으로 가져오는 돈이 소득이고요, 채무를 제외한 축적된 자산 총액이 재산입니다. 결국은 재산이 곧 부자지, 소득이 많다고 부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이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많이 벌면은 부자인 걸로 왜곡하죠. 언론이나 광고에서 유혹하고 있죠. 그래서 부자가 되는 길은 몇 가지밖에 없다. 이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수입이
암만 많아도 지출이 많으면 부자 될 수 없죠. 이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지출은 수입보다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남은 얼마나 저축할 수 있죠. 그리고 집중적인 저축을 해야 됩니다. 집중적인 성실한 돈 관리. 여러분 부자가 주식하고 부동산하고 사업하고 꼭 그렇게 해서 부자도 되겠지만 적금 넣고 적립식 펀드 넣어도 부자 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꾸준히 열정적으로 할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절약이 성공의 결정적인 요인이라 생각하는 게 백만장자 60%가 이야기합니다. 절약. 그 다음에 백만장자 70%는요. 자신과 자신의 부모가 근검절약했다고 말합니다. 부모가. 이는 어느 천만장자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건강 유지는 골프와 달리기만 한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골프는 돈이 많이 드는 골프지만 미국에서 하는 골프는 돈이 얼마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달리기는 거의 돈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운동이 많은 비용이 들고 그 다음에 많은 시간이 들고 이것은 결코 부자들은 절개하지 않고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8년에 한 번 차를 바꾸는 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고요. 또 차를 살 때 새 차를 거의 사지 않습니다. 3년 이내에 중고차를 산다. 세 번째는요. 소유한 것에 감명받지 않고 성취한 것에 감명받는다. 자, 집은 30년 내다보고 선택하라. 미국의 그 백만장자들은 비싼 지역에서는 재산을 모으기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역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서울 강남 부동산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꼭 그쪽에 살아야 부자 되느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40년 살 거라면 관리비나 세금이 적은 곳이 좋다. 크기가 같은 100만 달러 집을 30만 달러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1달에 1,000원으로 쳤을 때 10억짜리 강남집을 다른 지역에 3억 주고 구매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단순하지만 어려운 게 절약이죠. 여러분, 미국 백만장자의 72%는요, 교육비가 저렴한 공립학교 인근의 집을 구한답니다. 우리가 8학군 선호하는데 8학군에는 보통 2배에서 3배 정도 집값이 높습니다. 집값이 높을 때 부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물론 뒷부분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렇게 아낀 교육비가 얼마냐? 3억 정도 절약할 수 있답니다. 3억 정도. 자, 간단하지만 쉽지 않은 일을 한번 살펴볼까요? 버는 돈보다 적게 쓰기가 간단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남은 돈으로 저축하기. 돈이 불어나도록 투자하는 거. 참 힘든 일이죠. 여러분, 절약에 4가지 적이 있습니다. 첫째, 비교하는 것. 둘째, 체면 차림. 셋째, 과시. 넷째, 유혹입니다. 자, 백만장자의 자녀들의 특징을 조사를 했습니다. 첫째, 경제적 원조를 받는 자녀의 순재산이 적습니다. 원조 안 받는 자녀의 순재산이 훨씬 많습니다. 고소득 부모를 둔 35살 남성 4분의 1이 부모와 같이 삽니다. 우리나라는 더합니다. 이 미국의 예입니다. 부모는 못 사는 자녀에게 더 주려는 경향이 있죠. 이 결과 나약한 자녀는 더 나약하게 만드는 결과이죠. 자, 부에 대한 7가지 신화 깨부수기. 첫 번째, 성공하려면 성공한 집단에 들어가라. 여러분, 이 말이 맞는 것 같죠? 아니요, 깨부셔야 됩니다. 오히려 이 이야기는 2편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소득이 곧 재산이다. 아니에요. 소득이란 내가 매달 가지고 오는 돈이에요. 지출하고 남는 빚을 뺀 축적된 재산. 이것이 곧 나의 부의 척도입니다. 세 번째, 부자는 고급 승용차를 탄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철저하게 냅니다. 다섯 번째, 내가 성공하지 못하는 건 부자들 탓이다. 아까 이야기했죠? 돈을 미워하거나 부자를 미워하거나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자를 존경합니다.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 내한테 오는 거죠. 자, 6번째. 혼자 힘으로 남보다 잘 살 수 없다. 아니에요. 반드시 혼자 힘으로 독립심을 키워서 하는 겁니다. 7번째. 부자들은 악한 존재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웃집 백만장자 변하지 않는 부의 법칙 첫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부의 법칙 2-2 동영상을 계속 올리겠습니다. 자,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